좀 기업 브랜딩과 퍼스널 브랜딩에 좀 연관이 좀 있을까요? 정말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정말로 아이돌 덕질을 하던 말랑이를 만지던 꾸준히 하는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꾸준히 한다는 거, 이게 이걸 잘해보다 이걸 왜 계속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브랜딩은 신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신념이라고 하면 굉장한 뭐랄까 커다랗거나 내가 누려야 될 영광인 줄 아는데 신념은 일상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MIT 공대 언니 미리, 브랜드 유스 언니 샤론.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게스트분을 모셔왔어요. 정은우 대표님이신데요. 정은우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브랜딩 전문가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딱 보셨을 때 미국 대학도 안 나오시고 그리고 대기업 브랜딩 전문가가 여기 계시지 하실 텐데, 사실상 입시는 브랜딩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다는 거를 저희가 많은 영상에서 냈고, 심지어 저희가 브랜드 유스라는 청년을 브랜딩하다라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브랜딩을 또 어떻게 하시는지 헷갈려 하시니 저희가 이렇게 브랜딩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은우 대표님 혹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프레드웍스라는 네, 브랜딩 전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일도 하고 있고 스몰 브랜딩도 하고 있고 뭐 어떤 부분에서는 퍼스널로 시작했던 브랜드가 뭐 전차 퍼져나가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브랜드 디렉터라는 좀 직업이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업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품이 사실 없을 때도 있는데 어떠한 것을 팔려고 했을 때 이걸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소비자에게 어떻게 소구돼서 어떠한 가격으로 어떻게 뻗쳐나가고 어떤 룩으로 보여지는지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저번에 영상들에서 이제 되게 이렇게 거대하게 오는 게 아니라 나 이거 만들고 싶다. 맞아요. 정말 그냥 해달라. 네.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럴 땐 되게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뭐 해야죠. 네,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하고 똑같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퍼스널부터 여쭤봐서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왜 이 일이 좋은지, 이 일을 왜 계속 꾸준히 하고 싶은지부터 계속 여쭤보면서 그 실마리를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네. 프로덕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없을 수도 있죠. 네.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그렇게 분들도 있어요. 만들지 모르겠는데 브랜딩으로 프로덕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네, 네, 하면 진짜 어떻게 그런 진짜 식으로 맞아요? 예를 저 그냥 들면- 사업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예, 그렇게 오실 때도 있어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유튜버고 유튜브신데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팔로워가 있으세요. 그리고 나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데 내가 뭘 만들어야 잘 될까요? 부터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조언도 가능하신 거예요? 뭐 해야죠. 일이니까 해야죠. 네. 얼핏 비슷하네요. 네. 와서 이제 저희도 가끔 가다가 이제 미국 대학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지금 이렇습니다. 뭐 이럴 때도 네, 있고, 맞아요. 약간 그런 아니면은 분들도 오세요. 일단 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저 MIT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이런 방식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해오신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다 들었어요. 그쵸? 네. 유명하신 것들 몇 개 유명한 말씀해 주시죠. 거요? 다 너무 가치가 있지만. 최근에는 하나에서 만든 아이스크림 벤슨이라는 아이스크림 저희가 만들었고요. 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녹티드 같이 만들었었고 녹티드. 그리고 흰옥 흰옥도 유명하죠. 그 민트리 모키토 지금 올리브영 1위 하고 계신 거 아세요? 그때 그럴 때 진짜 뿌듯하시겠다. 아니, 뿌듯하죠. 저희 만든 거 카피물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업이 아니라 사람 브랜딩인데 네. 좀 기업 브랜딩과 퍼스널 브랜딩에 좀 연관이 좀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기업이라는 것도 어떤 대표의 창업자의 그런 비전과 미션이 있어야지 만드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뭔가 외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게 그냥 매체가 제품이거나 매체가 회사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입시 같은 경우도 내가 세상에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느 정도 맥락으로 꼭다리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네, 엄청나게 비슷해요. 저희가 지금 퍼스널 쪽으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저희가 작업한 것 중에 메디슨 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거 아시나요? 같이 하셨어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진짜요? 정민 원장님.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 제일 예쁜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희가 조금 더 처음에 파스부터 냈었는데 알약 패치부터 거기가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가지고 계셨던 뭐 인사이트나 아니면 실제 병원에서 해주시는 처방이나 그런 모티브들을 가져서 사실 파스라고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룩이 굉장히
좀 천편일률적이에요. 그쵸. 뭐 처방해 주는 것 같은 파스가 목표 그 처음에 꼭지였어요. 그쵸. 왜냐면 파스 하면은 그냥 약국에서 네. 내가 아프니까 가가지고 내가 사는 맞아. 느낌인데 네. 의사가 의사가 처방해주는 파스. 건 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파스를 모티브로 어떤 그 파스 패키지 보면 뭐 관절염, 뭐 염좌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신경통 이런 식으로 팡팡팡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환자고 헤비 파스러로서 내가 신경통인지 뭐 염좌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아. 그래서 그 파스 패키지에도 뭐 당긴다, 쑤신다, 욱신거린다 이런 식의 워딩을 조금 더 오. 소비자 친화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오, 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진짜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입시에서는 훅이라고 하거든요. 음. 뭔가 이 학생에 대한 훅을 딱 잡아서 그걸로 뭔가 중심으로 이제 칼날을 채워 나가는 거죠. 네. 저희는 고등학생이랑 되게 많이 일을 하는데 고등학생 친구들은 항상 와서 이제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 너 잘하는 거 이렇게 많은데? 이거 가지고 에세이 쓰면 되겠는데 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생 아이들이 와가지고 나에 대한 브랜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한국의 문화가 저희도 저번에 말씀 나눴듯이 되게 겸손한 문화인 것 같아요. 아, 저 잘하는 거 없어요. 괜찮아요. 하면 이거 진짜 잘한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을 되게 좀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어렵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에게 조금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본인이 정말로 아이돌 덕질을 하던 말랑이를 만지던 꾸준히 하는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꾸준히 한다는 거, 이게 이걸 잘해보다 이걸 왜 계속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뭘 하나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필기를 하던 저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저는 필기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필기 자체에 목숨을 거는. 그러니까 이게 왜 좋은지고 이걸 왜 계속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걸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뭘 이걸 왜- 잘해라기보다는 뭘 꾸준히 해. 뭘 질문이 이걸 좀 재밌어 더- 하는데 그게 오래 갔어? 네, 그거 제일 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업의 브랜딩을 도와주실 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플로우로 어떻게 이렇게 파내시나요? 일단은 뭐 제품이라고 치거나 뭐 그 사람이라고 쳐도 똑같은데 남들하고 뭐가 다른지를 정말 제일 많이 여쭤봐요. 저희는 뭐 USP라고 하는데 진짜 유니큐 셀링 포인트 입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USP. 예. 그래서 뭐가 남들하고 다르냐에 대해서의 그 다름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이 한 10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뭐가 다른가요? 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저희가 찾아오시는 클라이언트 분들도 겸손하거든요. 너무너무 맞아요. 겸손해요. 그래서 막 획기적인 신기술을 가지고 와도 이게 될까요? 말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포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가 다르냐고 제일 많이 여쭤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이고 싶냐를 물어봐요. 어떻게 보이고 싶냐는 진짜 저는 인생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냐. 그게 어쨌든 그게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내가 똑똑해 보이고 싶냐, 내가 뭐 친근하게 보이고 싶냐, 아니면 내가 뭐 영민해 보이고 싶냐, 아니면 좀 오히려 다가서기 어려운 부분들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굉장히 많은 맥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냐, 또 퍼스널리티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아이들이 자기도 자기 자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 맞는 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지를 결정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스스로 먼저 봐야 되기 때문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나란 사람을 혹은 나란 브랜딩을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걸 찾고 꾸준한 걸 찾는가를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이제 마켓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아이들이 왔을 때 사실 유니크하지 않은 아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전 모두가 정말로. 유니크한데 네. 우리가 그걸 잡았을 때 이거를 대학교에 어떻게 입히느냐 또 이것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크한 게 워크한다면 셀링 된다면 모두가 아이비리그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 또 마켓 조사나 뭐 이런 상대의 입장도 어떻게 알고 이걸 접목시키나요? 어떤 부분에서는 저는 이거 굉장히 그 입사와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꾸준히 사람을 뽑는 입장이다 보니까 실력이 모두 똑같다고 생각을 했을 땐 저는 컬처 핏을 제일 많이 봅니다. 컬처 핏. 네. 여기에 있는 무리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학교도 컬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는 저희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지금 유수의 대학들을 떠올려 맞아요. 본다고 해도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달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느낌이 다 맞아요. 다르죠. 어느 정도 이제 나를 좀 브랜딩했으면 이제 거기에 컬처와 내가 맞는가 네네. 그걸 브랜딩할 때 억지로 껴넣을 수도 있나요?
뭐 예를 들어 이 컬처가 되게 화려한 걸 좋아하고 막 파티하는 학교예요. 그럼 나를 파티하고 활동량이 많은 걸로 브랜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끼워 맞출 수도 있나요? 뭐 하고자 하면 하겠지만 본인이 음. 그런 성향이 아니면 좀 적응하기 음.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네,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어떻게 꺼내고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되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를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떤 학교에 넣고 싶으냐에 따라 이 친구를 조금씩 이렇게 억지로 바꾸는 건 아니지만은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더 하이라이트 시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이제 아시는 분 중에 에세이 되게 특이하게 쓰신 아, 분. 맞아요. 제가 네. 그 저희 회사 그 인턴분 중에 어. 워싱턴 대학교를 나오시는 어. 분이 계신데 이제 디자인과 나오시는 오. 이제 그분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이제 해외 대학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뭐 에세이 같은 경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그리고 어떤 에세이로 그 학교에 붙었냐를 물어봤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 내가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힘든 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본대요. 에세이 그쵸. 그렇잖아요. 에세이에서 네. 그렇죠. 뭐 인생에서 겪었던 어떤 약간 좀 심오한 얘기들을 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심오하게 쓰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이민 갔을 때 적응을 못했다거나 그쵸, 그쵸. 너무 그런 뻔한. 일을 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오히려 좀 더 라이트하거나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에서 꺼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너는 뭘로 붙었는데를 여쭤봤었는데 그 제주도에 연돈이랑 돈가스 집 알죠, 왔어요. 알죠. 그 웨이팅 4번 실패한 얘기 있어. 거기 붙었대. 힘들어. 그래서 우와, 내가 그 전날 웨이팅 실패한 그 전날 거. 텐트를 치지 않았다라는 거. 내가 더 노력했으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게 맞아라고 하긴 했거든요. 그걸로 묶는 게 맞아? 그래서 가셨나요, 그분 결국? 가셨어요. 그분 연돈 성공하셨어요? 아니야 못 갔어 못 갔어. 아직도 못 갔어요? 아직도 못 갔어요? 아직도 힘드네. 어떻게 한번 예약 그래서 안 내가 될까요? 심오하지 않은 건 알겠으나 돈가스 웨이팅으로 대학에 붙는 게 맞냐고 하긴 했었는데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다름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름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게 아니고 그쵸. 약간 그냥 다른 시선이잖아요. 누구나 웨이팅에 실패한 경험이 있을 그쵸. 거고 그쵸.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자기식으로 포장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래서 다른 그분 친구는 뭐 10년 동안 안 버린 물건에 대해서 썼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이게 대학에서 찾는 것도 되게 유니크하다는 맞아요. 거는 같은 완전 경험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맞아 다른 시선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맞아. 저는 그게 되게 크리에이티브의 맞아. 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학생들이 저 그냥 다 똑같은 거 하는데요. 이거여도 시선만 조금만 다르게 하면 그렇게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요즘 또 AI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AI가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더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왜냐하면 같은 걸 물어보고 더 깊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같은 아웃풋이 나오니까. AI가 점점 더 디벨롭 되면서 브랜딩 쪽에도 영향이 좀 있나요? 아 너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는 사실 길 가면서 나오는 거나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는 것들 보면 AI가 썼구나 하는 게 바로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미지는 사실 너무 많고. 그러면 AI가 브랜딩 업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오. 인간이라는 게 브랜딩은 신념이거든요. 브랜딩은 신념이고 내가 그렇다고 믿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로 못 믿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AI를 AI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아직까지 못 믿을 것 같아요. 신뢰가 아직 그만큼 네네네. 있지가 않아서 그러면은 신뢰가 계속 쌓여가서 AI 말하는 게 진짜다라는 날이 오면 대체가 될까요? 그러니까 신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신념을 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신념이 에고. 뭘까요? 내 에고, 내 코어, 네. 내 코어 밸류. 나란 코어 사람이 밸류. 나란 이런 사람이 사람이다. 진짜 이렇다라고 걔가 정말로 말해줄 수 있을 때. 근데 요즘 아이들은 나는 사람이 이렇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렇죠. 신념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왜냐면은 그게 이제 세워지고 뭐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면 책임감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 그 책임감을 내가 발휘했던 상황들이 100개가 있으면 진짜 그게 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한두 번밖에 안 했으면은 아직 그런가? 아닌가? 이런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이게 여쭤본 게 이게 저희도 미국 입시를 할 때 뭐 훅을 잡고 브랜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AI로 본인 브랜딩을 할 수 있나? 이 질문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 AI는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학생들은 인풋 자체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뭘 무슨 인풋을 해야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죠. 일단 내가 뭐라고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거를 탁탁탁탁 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는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은데 딱 들어보고 이거 특별하네요.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하는데
이제 AI한테는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방대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뽑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간 그런 세상이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도 입시도 그렇고 브랜딩도 그렇고 브랜딩이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조금 아직 AI가 어려운 것 그리고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특별하더라도 어쨌든 브랜딩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그게 특별한 점을 찾으면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특별하게 포장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보여주고 그 마켓의 리서치 이게 진짜 맞고 이게 워킹해라는 걸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많은 클라이언트분들은 일을 하셨을 텐데 뭐 질문이 잘 안 끌어내진다든지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답답했던 케이스들이 좀 있었을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자신이 만드는 것이 맛있대요. 음식이. 근데 어. 맛있다라는 건 굉장히 기본 가치잖아요. 정말 그렇죠. 맛있대요. 근데 그거 가지고 속을 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입시에서는 나 공부 잘한다.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또 이끌 수 있나요? 그럼 저는 물어봐요. 뭐 그러면 오시는 고객분들이 뭐 20대 젊은 애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온 가족이 온대요. 그럼 그게 포인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한테도 맛있고 어른한테도 맛있을 수 있는 그러면 거죠.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를 들면 그럼 하나의 프로모션을 하더라도 뭔가 아이에게 맞게 아니면 엄마에게 맞게 아빠에게 맞게 뭐 어르신들한테 맞게 뭔가의 그런 셀링 포인트도 다르게 가시는 거죠. 사실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진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나 팁이 있나요? 질문을 잘한다라기보다 저는 저희 집이 이제 애가 넷이란 말이에요. 저희 엄마나 저도 똑같을 것 같은데 얘가 이걸 왜 계속 하지를 엄마는 계속 보시더라고요. 왜라는 질문이에요. 결론은 그 사람이 그걸 왜 하고 싶은지. 근데 저도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내가 만약에 뭐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어요. 근데 커리어 우먼이라는 건 꿈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게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대기업의 무슨 엄청나게 의리의리한 빌딩에 뭐 사원증을 딱 내고 들어가서 내가 멋지게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실제 업무가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근데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건 저희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거 나도 알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신념이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신념은 사실 덧붙여지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신념이라고 하면 굉장한 그 뭐랄까 커다랗거나 내가 누려야 될 영광인 줄 아는데 신념은 일상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맞아요. 네. 어. 그래서 뭐 변호사가 진짜. 됐든 의사가 됐든 뭐 디자이너가 됐든 네. 내 신념으로 그거예요. 촘촘한 일상을 버텨야지 어쨌든 글로리라는 게 영광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purpose예요. 어. 이 신념 찾기가 purpose 찾기예요. 저희에서는. 맞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되게 대학교만 보거든요. 시선이 거기까지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아. 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가 돌이켜보고 여기를 해보니 내가 너무 멀리 보지 않았던 거에 있어서 너무 돌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MIT까지만 봤지 MIT 이후의 삶을 보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MIT 가니까 제가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학생들한테 멀리 보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그거를 왜라는 거를 계속 해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 MIT를 가고 싶은지, 왜 미국 대학 가고 싶은지, 왜 이 문제를 풀고 싶은지, 왜 이 전공을 하고 싶은지를 저 MIT 가고 싶으니까요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사회까지 갔을 때 뭘 맞아요. 바라보고 있는지 멀리 보게 해주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은우님의 신념은 뭔가요? 저요? 저는 위트 있게 사람을 돕는 걸 하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네. 위트 있게. 왜요? 왜? 왜? 저는 인간의 가장 큰 가치는 진짜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게 위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심으로. 진짜 맞아요. 네. GPT 안 웃겨요? 저 좀 GPT 웃기던데? 진짜 너무 안 웃겨요. 클로드가 더 웃겨요. GPT 말고 클로드 써야겠다. 클로드가 좀 더 웃겨요. 그래요? 그렇구나. 위트. 근데 진짜 저는 위트는 인간만이 인간만의 할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가능하다면 아직 지금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제 아들이 개그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짜요? 진심으로. 근데 저는 이 위트라는 게 사실 어떤 게 이제 깔려 있냐면은 세상을 즐겁게 바라보는 맞아요. 시선인 것 같아요. 세상을 좀 갖고 놀고 어떤 부분에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이 사람 웃길 수 있다. 이 환경에서 이 조도 분위기 이 명도 채도에서 내가 이 말을 던지면 이 여기가 나를 딱 주목시키겠다. 그거 진짜 큰 힘이에요. 맞아요. 개그맨 분들이 진짜 똑똑하시다고. 정말 똑똑해요. 왜냐면 원서를 읽을 때도 이렇게 피식하는 원서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웃긴 거? 맞아. 저거 진짜 기억에 계속 남는 거예요, 돈가스가. 그래서 돈가스
내 돈가스로. 진짜. 아니, 심지어 그걸 넘어서서 아. 연돈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지금 어. 궁금해요. 그때 네. 당시엔 안 궁금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으면은 궁금해. 나 갑자기 너무 배고파. 아,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저는 약간 누가 퍼스널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취준생들이나 제가 뭐 강의 나갔을 때 그 디자이너 사회준비 초년생들한테 하는 말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네가 흑백 요리사 PD고 옆에 다 너네가 다 똑같은 애들이며 너 누구 잡을래? 라고 말하거든요. 만약에 그 11명을 뽑아요? 그 IOI처럼 뽑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소혜 롤이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유정의 롤이 있고 다 이렇게 누구의 롤이 있는데 다 맞아요. 똑같이 잘하는 애만 11명을 세팅을 안 한다고. 아, 정말 맞아.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 유명해지셨잖아요. 막 어흥 하시는 분 누구지? 아기맹수 아기맹수 맞죠. 근데 그분이 빨리 떨어지셨어요. 맞아요. 근데 엄청 유명해졌어요. 맞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들어가냐? 이것도 아닌 아니에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맞아. 닉네임을 내가 흑백요리사 그쵸. 나온다 해서 내가 뭘로 붙일래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흑백 요리사도 잘 보면은 그 이제 다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심사위원들을 네. 울리게 하는 건 그 음식에 담긴 이야기. 그쵸. 있잖아요. 그 음식에 담긴 생각. 전 최각용 선생님 우승할 때 울었어요. 그 서사에. 진짜 이렇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또르르도 아니라 이렇게 목 닦으면서 울었어요. 자영업자들이 장사 안 됐을 때 나머지 재료 짜투리를 가지고 만든 요리였는데 그 뭔가 자기의 것을 잘 안 돼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안 울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게 만드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사실 나만 예쁘게, 그러니까 프로덕트만 예쁘게 잘 포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는지까지 포함한 게 브랜딩이잖아요. 공명해야 돼요, 공명. 모두 이걸로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은우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되게 뇌리에 남는 게 그 한국은 성장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떨어지기 싫은 나라다. 그거 있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우리나라에서 공감이 일론 가요. 머스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진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요? 아니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는 것까지는 하는데 여기서 이상 덜을 못 가려고 봐요. 여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버둥거리지. 왜냐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봐요. 옆에 있는 쟤보다만 높으면 돼. 이게 포인트니까 옆을 보고 있어요. 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해외 대학에 가면 달라집니다. 저는 정말로 테슬라가 신년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스페이스 X를 모두가 전 지구인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맞아. 그 사람의 신념을 믿잖아요. 믿으니까. 네. 그 사람이 그 신념을 진짜로 믿으니까 딴 사람들은 막 처음엔 비웃다가도 진짜 믿네? 뭐가 있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한테 저희는 사회적 문제를 찾게끔 해요. 왜냐면 입시를 할 때 이제 저는 그냥 뭐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그냥 뭐 바이올로지 생물학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를 던지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전공을 하고 싶은지가 답이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시작하려면은 저 뭐 수학 잘하니까 수학 전공할게요. 이거보다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으니 수학으로 가겠다. 혹은 내가 어떠한 뭐 주식 문제를 풀고 싶으니 뭐 파이낸스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한 거를 이제 만들게끔 하는 건데 보통 저희가 그런 걸 물어볼 때 아이들이 되게 크게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뭐 아니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이렇게 크게 돼서 이제 저희는 처해진 상황을 보게끔 계속 내로우 다운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기업이랑 되게 비슷한 얘기인데 정말로 본인이 사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글로벌 기업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 그렇죠. 빈곤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최근 10년간 나온 모든 스타트업 중에 잘 된 데는 세상의 귀찮음을 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정당, 뭐 순고, 뭐 당근, 귀찮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그 실생활에서 느끼는 정말 데일리한 문제를 해소하는 사람들만이 뭐 맞아. 런드리고도 그렇고 그런 걸 해결하는 사람들이 진짜 넥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안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빨리. 특히 우리 세대가 되게 많은 걸 경험한 것 같아요. 핸드폰이 없었던 세대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걸 경험하는데 이젠 또 AI 시대가 온 거예요. 세상이 코로나 때 되게 확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또 확 바뀌는 시기가 또 한 번 온 것 같아요. Feeling at my best. It's getting harder every